이슈에 따라서 시장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이런 금호 산업 내에 있는 항공 계열사들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건데요. 과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가 흐름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죠. 우리 증시 장중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고요. 그 결과는 3파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애경그룹과 KCGI, 일명 강성부펀드죠. 그리고 미래에셋대우가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기업이 없다, SK나 GS 같은 대기업이 없어서 실망스럽다라는 일각의 분석과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에 깜짝 등장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등 여러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동일하게 의견이 모아지는 쪽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들도 오늘 상당수 나왔습니다. 일단 주가의 반응은 안 좋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경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체적으로는 장중에 저점 부근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움직임도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아시아나항공이 4%대 하락,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모두 다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산업개발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장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입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10%에 육박하는 하락이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바닥을 잡지 못한 채 1%대 하락,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그러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상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NH투자증권의 정연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입찰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찰 결과 비공개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래에셋대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애경그룹, 사모펀드 KCGI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던 GS, SK, 하나 등의 대기업들은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론적으로 예상보다는 흥행에서 측면에서는 그닥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한 매체에서는 4파전이다. 마감하고 나서 한 곳이 입찰 의향서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알려진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의 매각 절차, 사실 본입찰이 아니고 예비 입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는 매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이제 9월 중으로 적격 인수 후보군 숏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10월에 본입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제 본입찰 과정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 후보군들이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원하는 후보인지 또한 정말 인수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유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단은 좀 넣어놨다가 그리고 나서 인수를 하겠다는 쪽도 이제 재무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인수 의사를 본입찰에서 재타진하고 그리고 또 피인수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타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일단은 이번 예비 입찰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본입찰까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이거 좀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이 외에 사실 어제 언론에서 보도하던 3개 컨소시엄 외에 2개의 사모펀드가 지금 입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개 사모펀드의 컨소시엄이 또 누구인지, 또 KCGI 컨소시엄이 또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워낙에 예비 입찰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분리매각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유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현재 구조에서는 본입찰 흥행 여부를 보장하기 좀 어렵고요. 이야기했던 GS, SK, 하나 등의 대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항공업이 상당히 어려운 채권단들이 일부 지원을 하거나 채권단들이 일부 리스크를 떠안거나 분리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다양한 방식이 재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각 방식, 구조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주가 측면에서부터 갑자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있고요. 본입찰 성사 여부나 매각 방식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앞으로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가에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공운수 쪽 커버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연구원이었고요. 지금 다소 좀 보수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비공개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곳, 3파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인수 후보 애경 그리고 이 미래 HDC 컨소시엄 그리고 강성부 펀드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요. 각각의 회사들이 인수를 했을 때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애경그룹부터 좀 봐주세요. 일단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등치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인수하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 업체들의 자금 여력이라든가 재무 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사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애경그룹인데, 네. 애경그룹이 이제 기존에 이제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이 일찌감치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고 공을 들여왔었던 그런 상태인데, 일단 애경그룹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그룹사의 순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순위가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애경그룹은 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제주항공과 함께 이 아시아나항공이 인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애경그룹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애경그룹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 약 3천억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라든가 또 인수 자금이라든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과연 아시아나항공 인수해가지고 애경그룹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영 차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가장 최적합한 그런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만 역시 자금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림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많이 부각이 됐죠.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네. 입찰에 들어갔는데. 일단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건설 위주, 이제 주택 건설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이쪽을 좀 지출을 하고 그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손을 잡아서 인수전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끌어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는 어차피 그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노리는 차원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일단 미래에셋대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셋대우를 끌어들이면서 당장 어떤 인수를 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역시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단순하게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큰 등치가 큰 그리고 부채가 많은 업체를 인수를 해서 과연 참 슬기롭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경그룹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의 어떤 위치 차이는 많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게 이제 강성부 펀드인데요. 이제 강성부 펀드 이제 KCGI인데 이 강성부 펀드는 이제 강성부 씨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강성부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모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 이제 사모펀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진그룹의 그 한진칼과 그다음에 한진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참여를 하면서 움직였던 펀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장하성 펀드하고 조금 성격이 좀 비슷한 펀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한 그런 상태인데 이 강성부 펀드는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라고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를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을 불허한다라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뭡니까?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여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 수익만을 노리는 그런 어떤 재무적 투자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투자자들은 인수는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방침을 내세운 겁니다. 결국엔 강성부 펀드는 다른 전략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자자는 반대로 경영권을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투자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강성부 펀드는 전략도 투자자를 같이 인수전에 들어올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미래에셋대우,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애경그룹, 그다음에 KCGI 이렇게 3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개 정도의 어떤 그 사모펀드가 이제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 안에 아마 SK라든가 GS라든가 하나 대기업들이 지금은 아직 입찰에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강성부 펀드가 혼자 단독적으로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자와 함께 같이 인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어서 강성부 펀드 자체로는 그렇게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략적인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성부 펀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과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강성부 펀드가 미래에셋대우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SI 전략적 투자자가 지금 미래에셋대우는 HTC 현대산업개발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어떤 쪽이냐? 사실 HTC 현대산업개발은 이쪽 시장에서의 사실 약간의 좀 뜨거운 시선 혹은 의아함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는데 강성펀드 KCGI 쪽에서는 SI를 공개를 일단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에 이런 예비 입찰에 대해서 흥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SK라든지 GS 등 이 대기업이 참가를 안 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좀 많이 깎더라고요. 그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공개로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예비 입찰 들어가면서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장 막판에서 밀렸고, 그다음에 지금 미래에셋하고 현대산업개발도 주가가 장 막판 다 밀렸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의 인수에 따른 자금 여력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인수를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항공 매각 개요를 그림을 좀 보시는데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인수 비용이 대체적으로 1조에서 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한 1조 5천억 정도 인수 자금 정도 보통 주식과 그다음에 신주까지 해가지고 한 1조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원까지 인수 자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저 오른쪽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경영 현황입니다. 경영 현황인데 끝으로 보시면 부채 총계가 있습니다. 부채 총계가 아래로 긴 막대를 보고 있는데 부채 총계가 9조 5,989억 원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 자금은 대체로 1조에서 2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채가 무려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부채를 같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중국이 노선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태,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항공산업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 자체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자금 여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등치가 큰 업체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부담감들이 경영할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셋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수 의향서를 낸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입찰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주 채권은행당이 이제 KDB 산업은행이고 또 이제 매각 주관사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데 이들 업체들이 예비 입찰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SK나 GS가 정유 관련돼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좀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주가 측면에서 좀 얘기를 시험을 형성했는데
두 종목 모두 보시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연일 신저치를 기록하는 약세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또 어제 막판에 또 밀린 상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입찰에 참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기업도 가치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전 참여는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대규모 어떤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크게 기대할 만큼 뭐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는 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와중에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어제 애경이 이제 애경그룹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그 입찰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도 애경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자금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항공산업 자체가 여전히 부담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과연 애경산업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수 후보군들의 주가 위치라든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CGI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한진그룹주까지 미치게 되는데 네. 사실 한진그룹주의 주가는 크게 출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영향이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영향이 제한적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KCGI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진과 한진칼에 대한 주식을 매집을 들어갔고 이제 1월에 한진칼의 이대주주로 들어간 상태인데 일단 한진그룹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어떤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펀드로서 이제 입지를 작용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거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뭐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KCGI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어떤 그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이런 그 매각건이 흥행 여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아시아나항공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진그룹과 관련해서는 뭐 영향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입찰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CGI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과연 재무적인 재무적인 측면에서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누구가 되느냐. 요게 전략적 투자자죠. 전략적 투자자가 누가 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룹사들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